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강주 재개발 건물에서 재개발 중이던 건물이 철거 중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던 버스가 매몰이 됐죠. 그래서 9명의 사망자가 나온 그런 소식이 오늘 각 신문의 일면 톱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 모든 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경선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오늘 책임당원 ARS 투표가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흥행몰이가 일어났고 또 근래 들어 야당 대표 선거 사상 가장 언론의 주목도도 높았고 일반 국민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준석 젊은 후보 이준석의 열풍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1위를 쭉 달리는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론조사 그리고 또 1차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그런 데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강력히 부상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마케팅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이 주호영,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데 영입에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영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힘의 스케줄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도 하고 스케줄대로 가고 윤석열이 거기에 따라오면은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윤석열을 기다리면서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서로 맞서면서 상당히 치열한 그런 대치를 했었죠. 대치를 했는데 자, 오늘도 각 조간신문에서 양쪽의 대치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눈물로 독설로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연대 야당 전당대회 막판 이틀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 나경원 후보는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천안함,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과 피켓 시위를 같이 벌이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준석은 계속 또 보수 유튜버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보수 유튜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뽑아내는 방식이 보수 유튜버들과 유사하다. 가령 페이스북에 나경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문재인 공격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한다. 유승민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경원 후보가 하는데 이것은 다 보수 유튜버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시작과 맞물려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강경 보수 프레임을 더 씌우면서 1위 굳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것이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당내 개혁 세력이라는 분들은 세월 좋을 때만 나타나서 내부 총질에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어제도 또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호영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 못 믿겠다. 유도된 여론조사로 밴드 외건 효과를 노리거나 경선판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법적 장치를 점검을 하겠다. 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호영 후보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마케팅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일보는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가 자,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입당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협공을 하고 있다. 자, 그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문제, 장모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이 하자가 있으면은 윤석열이 10원 한 장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윤석열을 기다리지 않고, 경선 버스는 떠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또 김종인을 영입을 해서 다시 데려와서 무슨 선대위원장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에 이준석 후보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조속히 입당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전당대회 상황 때문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면은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렵고 특정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정 후보와 너무 친한 상황을 윤석열 전 총장이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판에서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어제 공개 행사에 처음 등장을 했죠. 이 우당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뚜렷한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 정치 그리고 대권 도전, 국민의힘 입당 여기에 대해서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제 했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자, 국민일보 6면 보시면은 정치인 윤석열, 어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윤석열 첫 입장. 그래서 국민 염려와 기대를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자, 이 말은 곧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해서 염려는 불식시키고 기대에 부응을 해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 그런 의미라고 지금 오늘 아침 조간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다. 이 이야기죠.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선언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권 가도에 첫 발을 내디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 장소에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츰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 자,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바로 입당을 하기보다는 좀 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내일 끝나는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표도 중요하지만 또 최고위원 또 5명 있죠.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 1명.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이 지도부가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보이고 혹은 뭐 윤석열 본인을 비롯해서 외부 인물들 어떻게 영입을 하고 홍준표 복당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면서 본인의 길을 가겠다. 자, 그 뉘앙스로 비춰졌습니다. 경향신문, 좀 진보 성향 언론이죠. 경향신문은 약간 비터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공개 석상 등장에 대해서 대비인 듯 대비 아닌 대비 같은 외출. 뭐하다 이거죠. 대비인 듯 대비 아닌 대비 같은 외출. 자, 이렇게 하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또 악수를 하는 그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모호하다는 데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그 상황이죠. 윤석열 2달 만에 첫 공개 행보, 전략적 모호성 유지, 그리고 오늘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입당 관련을 묻자 대답을 피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간보기 한다. 이런 비판도 있다. 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윤 전 총장의 모호한 태도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큰 착각에 빠진 것 같아. 검찰총장일 때는 원하는 정부만 내보내 언론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는 다르다. 메시지 차단도 불가능하고 그 방향이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을 것 이렇게 지적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중진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보통 원하는 코멘트를 받으려면은 그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의원들도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원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김용판 의원처럼 이 사람이 김용판 의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중진 의원이라고 하시는 건 김용판 초선입니다. 가령 김용판 의원처럼 이 과거 수사에 대해서 보수정권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의원들에게 물어보면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런 그런 쪽의 어떤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 큰 착각에 빠진 것 같아, 윤석열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낸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상황은 아마 내일 되면은 상당히 정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좀 보일 겁니다. 보이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죠.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당분간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도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영입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대표에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좀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저도 계속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당 대표가 되고 나면 뭐 또 통합 합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누가 내일 당 대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하나만 살펴드리면은 71년생 박용진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 자주 하는 재선 의원이 있습니다. 노동당 출신이죠. 71년생 박용진 여당 대선 후보 3위에 올랐다. 이것이 이준석 효과인가?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1위가 이재명, 2위가 이낙연, 3위가 정세균에 나왔죠. 근데 정세균을 제치고 박용진이 3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한길 리서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야권 세대교체 요구에 한 몫을 했다. 원조 친노 이관계도 주목이 된다. 정세균 측은 출마 선언하면은 여론조사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이재명 28.9% 1위, 그리고 이낙연 51.5%,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5.3%로 3위에 올랐고 정세균은 4.6%로 쳐졌습니다. 자, 박용진, 이준석 효과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 나이가 젊다는 것 정도도 있지만 두 사람은 방송에 자주 출연을 했죠. 패널로서 자주 출연을 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과 인지도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야당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윤미향 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금을 유용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부동산 명예신탁 문제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김삼석 씨라고 했는데 과거에 뭐 간첩단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고 지금 뭐 지역에서 신문사를 운영을 하면서 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거기에서 어떤 뭐 또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고 그런 의혹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미향 씨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이 모친 집을 차명 소유를 한 건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그게 실명제 위반이야. 본인 스스로 실명제 위반을 자인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어떤 불감증이라는 것이죠. 어떤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냐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사기당할까봐 모친 집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다. 명의 빌려준 사람도 최고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삼석 씨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윤미향 의원에게 출당을 요구한 민주당의 조치에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다.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또 보수 언론도 같이 공격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큰 실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난다. 민주당 조치에 대해 헛웃음이 나오고 기가 막힌다.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고 있는 지도부의 큰 실망이다. 자, 김삼석 씨가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 마크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높다. 진보 좌파 그 진영 안에서부터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윤미향 씨가 그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큰 논란에 휩쓸렸어도 내치지 못한 이유가 남편의 위력 때문이다. 그런 그 분석까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남편 김삼석 씨가 나와서 민주당 지도부를 꾸짖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똑바로 못하나 이렇게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난다. 이렇게 본인들의 위상을 마치 대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쪽으로 위상도 스스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소식이 있지만은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주세요. 자, 이런 편지를 최순실 씨가 문재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와대는 참고하겠다. 참고하겠다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뭐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그 편지가 오면은 원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참고할게. 그런데 사면 문제는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 사면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자, 그리고 구구절절히 최순실 씨가 편지를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꽃다운 젊은 나이의 20대의 어머니를 잃고 바닥을 긁어내리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빈 어머니의 자리를 성실히 해왔다.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자, 이것을 과연 최순실 씨가 문재인에게 이런 내용에 읍소를 하는 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 전에도 어떤 언론의 또 기고문을 통해서 딸에게 대한 미안함 이런 것을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안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최순실 씨가 할 필요가 있고 할 자격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쪽에서 또 사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그런 가치,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줬습니다. 자,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에서 단체 여행만 허용, 개별 여행은 안 되고 단체 여행만 허용하는 방안을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단체 여행도 해외여행도 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태국, 괌 등과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출발, 도착, 귀국 때 음성 확인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접종 끝낸 외국인 한국 관광도 재개하고 그런데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내국인과는 분리한다. 이런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방역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제 근데 이 발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있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외유 일정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공교롭죠. 11일, 13일 영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 이것은 다기구, 국제기구 회의니까 당연히 다자회의니까 참석을 해야죠.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것도 비대면 화상으로 했는데 직접 대면으로 회의를 하니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영국 G7 정상회의. 그런데 정상회의를 마치고 국빈 방문을 두 나라를 합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김정숙 씨, 부인 김정숙 씨는 얼마 전에 미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 동행하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억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갑니다. 부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 시국에 굳이 국빈 방문을 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2년 전쯤에 그 중앙일보에서 썼던 칼럼, 김정숙 버킷리스트 꼭 해보고 싶은 일, 그 칼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